대치동 어둠의 스킬 9탄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그 유명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요 3차 함수가 요 극대가 되도록 하는 x, 변곡점의 x값, 극소가 되도록 하는 x, 극대값으로 y축을 x축에 평행하게 그렸을 때 만나는 요 함수값의 x값,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극소값과 함수값이 같도록 하는 또 다른 x값.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말로 얘기하면 좀 어렵죠.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이 그림에서 나오는 비율들이 전부 다 1대1 대 1대1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성질이죠. 사실은 모든 인터넷 강사들이 이 성질을 다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성질로부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압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어떤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극대나 극소가 되도록 하는 x값 있잖아요. 여기랑 여기까지의 비율이 얼마냐면 1대 루트 3이다 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면 얘를 먼저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2번을 먼저 증명해 볼게요. 자, 2번에 대한 1번하고 2번인데요. 요 2번에 대한 증명입니다. 2번에 대한 증명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요 점에서의 우리가 지금 기울기를, 요 점에서의 기울기를, 내가 구할 건데, 요 거리를 모르니까 내가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 거리를 한번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거리를, 여기까지의 거리를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요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요 최고차항의 함수를 a라고 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인 3차 함수라고 했을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m 곱하기 a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a의 m 제곱이요.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이 극대극소가 되도록 하는 x값까지의 거리를 여기를 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l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이 변곡접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 도함수의 거리곱을 이용할 거거든요. 그럼 도함수의 거리곱에 의하면은 얘를 미분했으니까 3이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3a에 그 다음에 3a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l제곱인데 부호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냥 그 거리곱을 이용한 미분계수랑 그 다음 도함수의 거리곱을 이용한 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내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m제곱은 3l제곱이라는 걸 알아냈고 따라서 m이 루트 3l이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따라서 뭘 알아냈냐면 여기에서 극대극소가 되도록 하는 x값과 요 함수값까지의 거리의 비가 1대 루트 3이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번에 대한 증명을 우리가 했고요. 이 첫 번째 거의 증명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첫 번째 거를 먼저 그 다음 증명을 해보면 이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y는 ax 세제곱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a인 3차 함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점들이 여기가 x좌표가 알파고 그 다음 요 거리를 내가 m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를 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뭘 찾을 거냐면 이 f 프라임 여기가 l이 아니라 여기 옆에가 l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l이에요. 자, 다시 그래서 f 프라임 그 알파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그럼 f 프라임 알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그 거리곱을 이용한 미분계수의 식에 의해서 일단 a에다가 여기 접하니까 m제곱을 곱해야 되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도함수의 거리곱을 이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도함수의 거리곱에 의하면 이 극대극소가 되도록 하는 거리가 L과 M이잖아요. 그 다음 얘를 미분하면 3A잖아요. 그러면은 3A에 L과 M 이렇게 돼요. 그럼 내가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는 사실로부터 AM제곱이 3ALM이면은 A가 없어지고 M이 하나 약분돼요. 따라서 뭘 찾았냐면 m이 3L이라는 사실을 찾았거든요. 그럼 요게 이제 3L이래요. 여기가 3L이라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뭘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의 거리가 2L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죠. 극대극소가 되도록 하는 x값도 여기에 대해 대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L이니까 여기도 L이고 여기도 L이에요.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 만나는 점 이 극소가 되도록 하는 여기 만나는 점까지의 거리도 L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율이 1대1 대 1대1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은요, 이 굉장히 많은 수능 기출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이 좀 잘 익혔으면 좋겠거든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자, 문제로부터 좀 익혀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어떤 거냐면 최고차항계수가 2인 3차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극대가 되도록 하는 x랑 극소가 되도록 하는 x 값이 마이너스 1과 3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때 f6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f6은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쯤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6이. 그럼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 알파 값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알파 값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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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의 거리들이 전부 다 1대 1대 1이다. 그럼 요 거리가 현재 얼마예요? 4잖아요. 그럼 요 한 칸의 길이가 2네요. 그럼 요 한 칸의 길이가 2라는 사실로부터 알파가 5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럼 F6이라고 하는 함수 값은 어떻게 되냐면 요 거리곱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여기 알파가 5니까 6 빼기 5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6 플러스 1이죠. 이거의 제곱이죠. 접하니까. 그럼 77에 49에다가 그 다음 최고차항계수 2까지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49에다 2를 곱하니까 98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이 지금 원점과 그 다음에 원점은 아니요. 이 x좌표가 0이라는 것 뿐이에요. 여기랑 여기 x좌표가 각각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요 사실로부터 또 뭘 다 알 수 있냐면 여기가 이제 1대 루트 3이라고 했죠. 그럼 1대 루트 3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x값이 3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x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f'0을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부호가 마이너스잖아요. 그 다음 최고차항계수는 4죠. 그러면 0으로부터 거리가 3이랑 여기도 3이에요. 그러면은 3 곱하기 3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fx가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1인 3차함수예요. 그랬을 때 0에서 접하고 뭐 3이라는 점을 지나는데 f'4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x값들이 있죠. 여기가 다 한 칸씩 길이가 같다고요.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는 2고 여기는 3이고 여기가 4라고 했으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는 거네요. 그럼 f'4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구하죠? 여기가 4니까 여기 만나는 그 x값들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요 하나는 지금 f'4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f'4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 도함수의 거리곱을 이용할 거거든요. 0과 2까지의 거리곱을. 그럼 얘를 미분하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 4 빼기 2고요. 그 다음 4 빼기 0이에요. 그럼 얘를 이용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4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그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한 거리곱과 도함수의 거리곱을 적절히 잘 사용해서 우리가 이런 계산을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은 기출문제 몇 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그 fx라는 3차함수가 있어요. 자, fx라는 3차함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요 사각형 ABCD, 그러니까 이 사각형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x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했고 극대극소점을 우리가 CD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ADBC라는 그 사각형의 넓이가 우리가 루트 3이라고 했을 때 요 fx의 극대값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문제예요. 그럼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요 사각형의 넓이는요. ADBC라는 요 사각형의 넓이는 ABC라는 삼각형의 넓이의 2배예요. 이해했죠? 그러면 이 ABC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는 밑변과 높이를 찾아야 되겠죠? 그 높이가 해당되는 것이 극대값이고요.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은 여기가 1대 루트 3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B의 X좌표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았냐면 2분의 루트 3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요 ABC라는 요 삼각형을 봤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그 다음에 C의 Y좌표예요. 맞습니까? 근데 AB라는 걸 찾을 수 있죠. 여기가 지금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AB 길이가 루트 3이라는 사실을 찾은 거죠. 그럼 2랑 2분의 1이 사라지고요. 루트 3이랑 그 극대값을 곱한 게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이 극대값은 1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굉장히 쉽죠? 4점짜리였어요. 문제가 뭐냐면 fx가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예요. 그리고 가나다 조건을 만족시킬 때 F형은 얼마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가족권은 뭐냐면 3분의 11이라는 점에서의 기울기가 0보다 작고 x는 2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그 극대값이 35이며 fx랑 f4가 같도록 하는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그랬을 때 F형을 찾으라는 질문인데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최고차함계수가 1이기 때문에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 다음에 2에서 극대값을 갖는데요. 근데 F4랑 같도록 하는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는 거는 4가 첫 번째는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맞죠? 이때는 Y가 35예요. 즉 F4도 3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두 번씩은 그림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여기가 인데요. 이번에는 그 F4가 어디 있어서 여기 밑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F4가 되도록 하는 함수값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해당하는 X값이 4가 되나요? 자, 요 두 가지 경우 말고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머지 가나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가조건은 일단 F' 3분의 11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 값을 모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X값을 A라고 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뭘 알죠? 자, 여기까지 비율이 지금 1대 1대 1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거리가 2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거리는 거기에 3분의 2를 곱해야 되니까 3분의 4예요. 그럼 A라고 하는 값은 2 더하기 3분의 4라서 이게 3분의 10입니다. 근데 3분의 1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죠. 맞습니까? 3분의 11이라는 건 여기 있기 때문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다라는, 0보다 크죠. 0보다 크기 때문에 가조건의 모순이 되네요. 이게 가의 모순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그림이 첫 번째 그림은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림을 살펴봤을 때 요 사이에서 3분의 11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가조건은 만족을 시켜요. 아, 그럼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거라는 걸 알았고요. 자, 0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데요. 요 거리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거리가 2잖아요. 그러면 변곡점에서 x값은 3이고요. 여기 점 x값은 1이에요. 그럼 0이라고 하는 건 어디 있죠? 쭉 내려와서 여기쯤 0이 있어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여기가 지금 얼마였어요? 여기가 32였죠. 왜냐면 F2가 35라고 했으니까 35네요. 여기가 35가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뭘 생각할 거냐면 요 F0이라고 하는 값은 자, F0이라고 하는 값은 35에서 뭘 빼주냐?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들의 요거를 빼줘야 되겠죠. 거리곱을 이용해서. 그러면 여기까지가 거리가 2인데 여기가 접하니까 2의 제곱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x도 찾아야 되는데 거리가 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35가 되도록 하는 x는 또 5예요. 그럼 0에서부터의 거리가 5가 되기 때문에 2의 제곱 곱하기 5를 35에서 빼주면 돼요. 그럼 20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F0은 15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풀 수 있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의 계산 능력과 이 시야가 굉장히 넓어질 거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fx는 최고차함계수가 1인 3차 함수고요. 자, gx는 최고차함계수가 2인 2차 함수예요. 근데 알파라는 점에서 함수값이 서로 같고요. 그 다음에 알파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6인 알파가 존재하며 F' 베타랑 G' 베타가 역시 16인 베타가 존재했을 때 G 베타 플러스 1 빼기 F 베타 플러스 1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우리가 보통 차함수를 이용하죠. 이 hx를 fx 빼기 gx라고 둘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알파를 집어넣은 게 서로 같으니까 h 알파는 일단은 0이고요. h 프라임 알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얘네들도 서로 같으니까 0이에요. H 프라임 베타도 마찬가지로 0이죠. 요 세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거고,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다가 베타 플러스 1을 집어넣는데 부호가 바뀌었네요.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마이너스 H에 베타 플러스 1이에요. 얘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럼 내가 HX라는 그래프만 생각하면 이 문제는 끝이죠. 그러면 일단은 그 알파와 베타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요 2차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gx가 2차 함수잖아요. 최고차 함계수가 2인. 그러면은 요렇게 썼는데요. gx를 요렇게 썼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어떤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요 기울기가 16과 마이너스 16이 되도록 하는 알파 베타가 존재한대요. 그럼 이거로부터 우리가 알파와 베타 사이 관계를 알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여기를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를 모르는데 요 차이가 지금 얼마예요?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지금 16이잖아요. 그럼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16이라고 하는 것은 자, G 프라임 베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요거를 어떻게 줘야 돼요? 얘를 이제 4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아니라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16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게 된 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8이라는 사실을 일단은 알아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8이라는 사실은 또 어떤 거냐면 요 hx라는 그림을 그려봤을 때 hx는 3차에서 2차를 뺀 거기 때문에 일단은 3차예요. hx는 3차입니다. 자, hx는 3차 함수고 그 다음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이에요. 그리고 알파랑 베타에서 둘 다 0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가 x축이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랬을 때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요 베타 플러스 1이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거든요. 함수값이거든요. 그럼 내가 거리곱을 이용할 거예요. 여기가 베타 플러스 1인데 그럼 여기 거리곱을 살펴보면 여기랑 여기까지 곱을 찾아야 되죠. 도함수의 거리곱을 이용한다면 그럼 h의 베타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요 베타 플러스 1에서 알파를 빼겠습니다.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여기가 8이에요. 여기가 8이니까 여기까지 거리는 1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9죠. 맞아요? 근데 접하니까 9의 제곱. 그 다음 여기까지 곱은 1. 그 다음에 부호는 음수.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찾았어요. 최고차 한계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곱할 게 없고요. 그럼 얘를 계산하시면 얼마냐면 미안해요. 여기도 찾아야 되네요.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뭐 했죠? 도함수의 거리곱을 이용해서 계산하고 싶었는데 미분해가지고 삼 곱하기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베타 플러스 1이라는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9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알파 베타 사이 거리가 8이라고 하는 거는 요 한 칸의 길이가 4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길이가 3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럼 h의 베타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3과 9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 곱하기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 얼마죠? 마이너스 243인가요? 3의 5제곱이니까. 네, 그래서 h 베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43이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라고 했으니까 243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했냐면요. 이 대치동 어둠의 스킬 9탄 요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요 비율 관계라고 하는 것은 수능이나 교육청 모의고사에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이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실수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과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계산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고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성질을 외우는 것보다 문제에 적용해서 하는 그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하시고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